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막대 그래프 두 번째 시간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0쪽과 111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막대 그래프를 알아볼까요? 자, 슬기는 올림픽 조사 보고서를 쓰려고 합니다. 역대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를 표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표가 있죠, 표. 네,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예요. 자, 그러면 역대 올림픽 한번 볼게요. 자, 시드니 올림픽이 27번째 열렸고요. 2000년도에 열렸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죠. 그리고 28번째가 아테네 올림픽. 2004년도에 열렸고요. 올림픽은 우리가 4년마다 열린다고 했어요. 4년마다. 그 다음이 베이징, 그 다음이 런던, 그 다음이 가장 최근에 열렸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봤죠. 직접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가가지고 개막식 경기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인데요. 시드니 올림픽에는 286명, 그리고 아테네는 267명,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은 267명, 런던은 248명, 리우데자네이루는 204명. 자, 보면은 리우데자네이루가 제일 적게 참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무엇을 조사했나요, 여러분들? 자, 이 표는 무엇을 조사한 표인가요? 네, 표 제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표 제목에 나와 있죠?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를 조사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위 표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네, 여러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도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시드니 올림픽에는 286명이 참가했구나. 리우데자네이루에는 제일 적은 인원이 참가했구나. 그리고 네. 그다음에 아테네 올림픽과 베이징 올림픽은 똑같은 수의 선수가 참가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막대 그래프예요. 네, 여기 보면 막대가 있죠. 막대 사탕이에요. 요 막대 사탕처럼 길다랗게 생긴 요 막대기를 그래프 안에 넣어가지고 만든 게 막대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 자, 먼저 가로와 세로에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로는 여기를 말하죠. 가로에는 시드니, 아테네, 베이징, 런던,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개최지가 적혀 있어요. 개최지. 네. 자, 시드니, 아테네, 베이징, 런던, 리우데자네이루는 모두 도시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이 아니고요. 도시 이름이에요. 그리고 세로는 0부터 100, 200, 300 이렇게 선수 수가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막대의 길이. 자, 요 막대의 길이 요거는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를 의미해요. 막대의 길이가 길면 그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가 더 많다는 의미고요. 막대가 짧으면 그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의 선수 수가 적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세로 눈금 한 칸은 몇 명을 나타낼까요? 자, 세로 눈금 볼게요. 자, 크게 키우면 0, 100, 200, 300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작은 눈금, 요 눈금 한 칸은 몇 명을 나타낼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자, 두 칸을 움직였더니 우리가 100이 됐어요. 눈금 두 칸을 합치니까 10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눈금 한 칸은 몇 명을 나타낼까요? 자, 이 말은 100을 2등분하면이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걸 우리가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100 나누기 2는 50. 네, 그래서 우리 세로 눈금 한 칸은 50명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명.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50, 그리고 100.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150, 그 다음 200, 50, 300 이렇게 50명씩, 50명씩, 50명씩 이렇게 나타내요. 선생님, 그러면 왜 50, 150, 250은 안 적었어요? 헷갈리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이렇게 안 적으면 조금 막대 그래프가 깔끔하게 보이잖아요. 모든 숫자들을 다 적으면 조금 복잡해지고 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50, 150, 250은 빼고
그냥 0, 100, 200, 300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표시해도 우리 작은 눈금의 크기를 알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만 표시해도 그때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가 얼마인지 대충 알 수 있겠죠. 활동 2번, 슬기가 조사한 내용을 나타낸 그래프를 살펴봅시다. 우리 그래프의 가로와 세로를 바꾸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가로에 있는 객체지를 세로로 옮기고요. 세로로. 그리고 세로에 있는 선수 수를 가로로 이렇게 옮길 거예요. 요거를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지난 단원에서 배웠죠. 돌리기. 돌리기 쓰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가로에 있는 객체지를 세로 자리에, 세로에 있는 선수 수를 가로 자리에 옮기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려주세요. 이렇게. 다시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가로에 있는 객체지가 세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로에 있던 선수 수가 가로로 갔어요. 성공했어요. 와우, 성공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90도로 돌린 그래프를 제대로 보려면은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봐야 되잖아요. 불편하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막대 그래프는 세로로도 가로로도 그릴 수 있고요. 세로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그리면 돼요. 여러분들은 가로로 그린 것과 1번, 세로로 그린 것 어떤 게 더 보기가 편한가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죠. 사람마다 다 생각과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보든 어떤 그래프를 보든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번이 보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2번이 보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개념 정리할게요. 조사한 자료를 막대 모양으로, 자,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 막대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린 그래프예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꺾은 선으로 나타내면 꺾은 선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거는 꺾은 선 그래프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울 거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자, 표와 막대 그래프를 비교해 볼게요. 표와 막대 그래프의 같은 점은 무엇일까요?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고요. 오른쪽은 표로 나타냈어요. 같은 점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를 둘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표와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표의 장점은요. 표의 장점은 수와 합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시드니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는 몇 명인가요? 바로 알 수 있죠? 286명. 근데 막대 그래프는 어때요? 우리나라 수 몇 명이에요? 200명보다 조금 큰 것 같은데? 250명보다 큰 것 같고, 몇 명이지? 자, 막대 그래프의 단점은 이거예요. 정확하게 수와 합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막대 그래프의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가장 많은 수가 참가한 올림픽은 어느 것인가요? 바로 시드니 나오죠. 시드니입니다. 반대로 표는 한눈에 어떤 숫자가 크고 어떤 숫자가 작은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의 장점이 표의 단점이 되고요. 표의 장점이 막대 그래프의 단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표의 단점은요, 크기를 한눈에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숫자가 더 크고 어느 숫자가 더 작은지 한 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의 단점은요, 수와 합계를 정확하기 어려워요. 자, 시드니, 아테네, 베이징, 런던, 리우데자네이루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는 모두 몇 명일까요? 막대 그래프를 보고 확인해 보세요.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표는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표와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표를 쓸지 막대 그래프를 쓸지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뭔가를 비교해야 될 때는 표보다는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고요. 한눈에 파악하기, 한눈에 숫자를 파악하고 합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막대 그래프보다 표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막대 그래프를 본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막대 그래프를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 저는 수학책에서 봤습니다. 네, 수학책에도 나와요. 맞아요. 또 다른 데서 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여기서 봤어요. 보세요. 네, 우리 코로나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요. 맞죠? 자,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체 대구, 서울, 경기, 인천 쭉 도시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네, 가로로 된 이런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사회책 보면요. 사회책 121쪽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전체 구역의 시간대별로 주차된 자동차의 수 보면은 한눈에 바로 알 수 있죠? 어느 시간대가 가장 많이 자동차 수가 주차가 되어 있나요? 바로 21시부터 24시까지.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가장 많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디서 봤냐면요. 우리 4월 7일 날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했어요. 거기서 우리 출구조사 결과, 투표를 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바로 출구조사 결과인데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한눈에 비교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또 10대가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아이돌 관련 제품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돌 관련 제품, 옷, 신발 등 의류, 스마트폰, 전자기기, 상품권, 현금, 목도리, 장갑, 이성 친구 네 이렇게 10대니까 이렇게 선물을 받고 싶대요. 자, 이거는 참고로 이 조사는 2013년 12월 18일 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했네요. 여러분들이 아기 때 한 조사입니다. 자,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은 웃깁니다. 1위가 뭐냐면 마음의 선물이에요. 마음의 선물. 네. 그래요. 마음의 선물은 네, 받기가 싫어하네요. 여러분들도 어떻나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선물은 좀 받기가 좀 그렇나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네, 마음의 선물이요? 네. 아무튼, 네, 여러 가지 우리 그래프 살펴봤고요. 우리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조사한 자료를 막대 모양으로 나타내는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가로와 세로에는 무엇을 적었어요? 여기서는 개체지와 선수 수를 적었고요. 그리고 막대의 길이는 자료의 수를 의미해요. 자, 이렇게 요 길이는 자료의 수.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선수 수를 의미합니다. 막대 그래프 눈금 한 칸의 크기도 구해봤어요. 막대 그래프마다 눈금 한 칸의 크기가 다 달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프의 가로와 세로를 바꿔서 그릴 수도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막대 그래프를 보고 무엇을 알 수가 있는지요. 막대 그래프가 왜 필요해? 보고 뭘 알 수 있는데? 이런 친구들 있겠죠. 막대 그래프를 보고 뭘 알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것으로 우리 오늘 수업 마치고요.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